청마 본사 앞에 선 은설은 한동안 건물 꼭대기를 바라봤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청마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빼앗은 사건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별장에서 발견한 수첩에는 청마재단의 비자금 전달 내역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는 청마 내부의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회사 사람과 통화했다. 문제는 수첩의 마지막 장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누가 그 장을 가져갔는지 확인하려면 청마의 과거 자료가 필요했다. 은설이 출입구로 향하자 경비 직원이 앞을 막았다. 방문 예약하셨습니까? 기획실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은설입니다. 직원은 은설의 이름을 입력하다가 멈췄다. 옆에 있던 직원이 다가와 화면을 확인했다. 출입 제한 대상. 그 짧은 문구가 두 사람의 표정을 바꿨다. 죄송하지만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등록했어요? 직원은 답하지 않았다. 은설이 석진에게 전화하려는 순간 뒤에서 헤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했어. 헤라는 수행 직원과 함께 출입구로 다가왔다. 은설의 낡은 가방과 옷차림을 훑어본 뒤 입꼬리를 올렸다. 출소했다고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출입을 막아? 청마재단 이사 자격으로. 회사 앞에서 사람 모욕하는 게 이사 업무야? 헤라는 은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여긴 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있는 한 넌 절대 청마에 못 들어와. 은설은 출입 제한 화면을 바라봤다. 내가 뭘 찾는지 무서운가 보네. 살인자 주제에 무슨 수로 청마에 들어오겠다는 건데. 꿈도 야무지네. 출근하던 직원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은설은 헤라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10년 전에도 사람들 앞에서 날 범인으로 만들었지. 법원이 만든 거야. 그 법원에 거짓말한 사람이 있었고. 헤라의 얼굴이 굳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으면 왜 막아? 내가 싫으니까. 넌 내가 왜 그렇게 싫으니? 헤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 주제 파악을 못하잖아. 은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 주제가 뭔데? 넌 늘 남의 것을 탐냈어. 가족도 학교도 석진 오빠도. 이제는 청마까지 넘보려고 하잖아. 내가 빼앗은 게 하나라도 있어? 무례하고 오만한 나랑 엮이지 말고 내 갈 길 가라고. 헤라가 돌아서려 하자 은설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내가 가진 게 정말 내 것이라면 나 하나 들어오는 게 왜 무서워? 헤라는 다시 돌아봤다. 내가 무서워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들어가서 확인하게 해줘. 뭐? 10년 전 별장 출입 기록, 청마재단 차량 운행일지, 그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내부 장부. 헤라의 손끝이 흔들렸다. 은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아는 게 있구나. 헛소리하지 마. 내가 안 보여줘도 찾아낼 거야. 해봐. 내 이름이 붙은 서류는 접수돼도 못 넘을 테니까. 헤라는 직원들에게 은설을 내보내라고 지시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은설은 경비 직원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스스로 밖으로 걸어나온 그녀는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헤라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10년 전에는 닫힌 문 앞에서 울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은설은 청마 정문 옆에 설치된 대형 홍보물을 발견했다. 청마 패션 신진 디자이너 공개 공모전. 최종 수상자는 청마 디자인센터 정식 채용. 은설의 시선이 지원 자격으로 향했다.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음. 지원자에게는 청마의 역대 디자인 자료와 창립기념 컬렉션 열람 기회가 제공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은설은 공모전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찍었다. 희정은 재심 변호사 사무실에서 별장 수첩의 사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청마 이름이 적힌 거래 내역을 가리켰다. 이 기록만으로 살인사건과 청마의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청마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증거잖아요. 수첩 작성자가 피해자라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희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여자가 죽은 뒤 별장에서 나온 물건이에요. 발견 장소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증명하라는 말입니까? 재심은 기존 판결을 뒤집는 절차입니다. 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정은 수첩을 끌어당겼다. 법이 그렇다잖아. 법이.
문 앞에 서 있던 은설이 그 말을 들었다. 희정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설아. 은설은 변호사에게 공모전 안내문을 내밀었다. 청마 내부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필요하긴 합니다. 피해자와 청마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공모전 참가자는 과거 디자인 자료를 볼 수 있대요. 희정은 안내문을 읽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요? 청마 안에 들어가는 건 위험해. 밖에서 기다리면 누가 자료를 가져다 줘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0년 동안 찾았잖아요. 희정의 입술이 굳었다. 은설은 공모전 안내문을 다시 챙겼다. 이번에는 내가 할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료만 본다고 디자이너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은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림을 놓은 지 10년이었다. 수감 전까지 은설은 누구보다 옷을 좋아했다. 버려진 천 조각으로 치마를 만들고 희정의 낡은 재킷을 고쳐 입었다. 디자인 학교 진학도 준비했다. 하지만 교도소에 들어간 뒤 연필을 잡는 일조차 두려워졌다. 자신이 그린 선이 과거를 불러올 것 같았다. 해봐야죠. 은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희정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공모전에 나가는 건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자료 때문에 목숨 걸지는 마. 내 목숨은 내가 지켜요. 엄마한테도 기회를 줘. 은설은 희정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럼 나 말리지 마요. 희정은 결국 손을 놓았다. 은설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감옥에 가기 전 그렸던 디자인 스케치들이 들어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일부는 물에 젖어번져 있었다. 가장 아래에는 석진에게 보여주려 했던 푸른색 드레스가 있었다. 등에 날개처럼 펼쳐지는 천을 달고 치맛자락에는 달리는 말의 모습을 수놓은 디자인이었다. 은설은 그림 아래 적힌 제목을 읽었다. 청마. 그때 방문 앞에서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기안의 집에 살고 있는 튼튼이었다. 뭐 그려? 은설은 스케치북을 덮었다. 옷. 공주 옷이야? 아니. 도망가지 않는 사람 옷. 튼튼이는 은설 옆에 앉아 색연필을 꺼냈다. 이 말은 왜 다리가 없어? 번져버린 그림 속 말의 뒷다리가 지워져 있었다. 은설은 한동안 그림을 바라보다가 새 종이를 꺼냈다. 다시 그리면 돼. 똑같이? 아니.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은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선을 그었다. 희정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방해하지 않았다. 대신 식탁에 따뜻한 밥을 차리고 조용히 물러났다. 청마 본사에서는 석진이 기획실장 취임 후 첫 임원회의에 참석했다. 미라는 회의석상에서 공모전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마의 창립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상자는 디자인센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석진이 자료를 넘겼다. 지원자의 전과 기록도 심사합니까? 미란의 손이 멈췄다. 회사 채용 기준을 따를 겁니다. 공모전 안내에는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전과는 경력이 아닙니다. 작품으로 뽑는 공모전 아닙니까? 미라는 석진을 바라봤다. 회사 이미지도 봐야죠. 누구를 막으려고 만든 기준입니까?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회장이 서류를 덮었다. 작품만 봐. 미란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이름, 학력, 전과 다 가리고 작품으로만 심사해. 자신 있으면 그게 공정하겠지.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사람부터 막는 게 더 큰 문제야. 석진은 회장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은설을 청마에 들이려는 것인지 더 가까이 두고 감시하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회의가 끝난 뒤 미라는 석진을 붙잡았다. 은설이한테 공모전 알려준 거야? 제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디자인을 놓은 지 10년이야. 그래서 두렵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래. 괜히 기대했다가 또 무너질 테니까. 의사님이 은설이를 걱정하는 척하는 게 더 잔인합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청마에 들어온다고 누명이 벗겨질 것 같아? 왜 그렇게까지 들어오는 걸 막으십니까? 회사에 살인 전과자를 들릴 수 없으니까. 그 전과가 조작된 거라면요? 미라는 석진에게 다가갔다. 이정태 말 몇 마디로 판결이 뒤집힐 거라고 믿어.
이정태 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녹취가 있어?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라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없구나. 곧 확보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정태가 말을 바꾸면? 그럴 일 없습니다. 사람은 살고 싶으면 뭐든 받고. 미라는 석진의 어깨를 지나치며 말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청마를 지키려면 누구를 버려야 하는지. 석진은 곧바로 법무팀으로 향했다. 새로 부임한 법무팀장 윤석영은 사건 기록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사망한 피해자의 친언니였다. 석진이 들어오자 석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법무팀장이시라고? 석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 새로운 기획실장 차석진이라고 합니다. 석영은 그의 손을 바라보기만 했다.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별장 사건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법무팀 사건 기록은 왜 찾죠? 청마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청마가 아니라 고은설 사건 아닙니까? 석진은 석영의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판결문을 봤다. 은설 씨 재심을 막으려고 오셨습니까? 석영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이 다시 청마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은설 씨가 죽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 말을 믿어요? 증거를 봅니다. 석영은 판결문을 석진 앞으로 밀었다. 이게 증거예요. 가짜 목격자의 진술로 만들어진 판결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인정했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한 말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진은 석영을 가만히 바라봤다. 동생이 범인이길 바라는 겁니까? 석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요? 고은설 씨가 진범이길 바라시냐고 물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10년 동안 동생을 미워해 온 명분이 없어질까 두려워요? 석영의 손이 떨렸다. 내가 왜 내 동생을 미워합니까? 피해자 수첩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두 분이 다퉜다고. 석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 수첩을 어디서 봤어요? 별장 지하에서 찾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대답하십시오. 동생분은 왜 청마의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석영은 문을 닫았다. 그건 비자금 장부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디자인 도용 내역입니다. 석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석영은 잠긴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피해자가 디자인한 옷과 청마의 역대 대표 상품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내 동생은 청마에서 디자인 보조로 일했어요. 하지만 이름 한번 올리지 못했습니다. 주미란 이사가 동생의 디자인을 빼앗았고 항의하자 협박했습니다. 왜 재판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석영은 사진을 다시 빼앗았다. 내가 말했으면 동생이 살아 돌아옵니까? 은설 씨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겠죠. 그때는 몰랐어요. 동생이 죽기 전까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안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석영은 석진을 노려봤다. 당신이 은설 씨 누명을 벗기고 싶으면 직접 증명하세요. 내 동생을 2번 이용하지 말고. 석진이 사무실을 나가자 석영은 서랍 속 사진을 다시 꺼냈다. 사진 뒷면에는 동생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언니가 이걸 보게 되면 은설이를 찾아줘. 석영은 그 문장을 손으로 가렸다. 은설은 공모전 접수처를 찾았다. 직원은 지원서를 확인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곧 화면에 범죄 경력이 표시됐다. 죄송하지만 접수가 어렵습니다. 안내문에는 전과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이 없어요. 내부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 규정 보여주세요.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뒤에서 미란이 다가왔다. 접수 받지 마. 은설이 돌아봤다. 공정하게 작품만 본다면서요? 청마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지원자는 제한할 수 있어. 내 작품도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은설은 지원서를 접수대 위에 다시 놓았다. 회사 앞에서는 헤라가 막더니 안에서는 이사님이 막네요. 돌아가. 겁나요? 내 실력으로 공모전에 붙을 거라고 생각해? 그건 심사위원이 판단하겠죠. 넌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 유행도 모르고 소재도 모르고 시장도 몰라. 은설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이사님이 내 현실을 만들었잖아요. 미란이 주변 직원들을 물렸다. 확인되지 않은 말 함부로 하지 마. 확인할 거예요. 내가 왜 감옥에 갔는지, 피해자가 왜 청마의 디자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자료는 어디 있어? 은설은 미란의 표정에서 조급함을 읽었다. 정말 있었네요. 뭐? 피해자가 가진 자료요. 떠보려고 한 말이었어요. 미란은 은설의 팔을 붙잡았다. 어디서 뭘 들었어? 아프니까 놓아요. 누구한테 들었냐고. 석진이 나타나 미란의 손을 떼어냈다. 회사 안에서 지원자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차 실장은 빠져. 회장님 지시입니다. 작품 외 조건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석진은 직원에게 지원서를 건넸다. 접수하세요. 미란이 막아서자 회장이 비서와 함께 나타났다. 내 지시가 우스워? 미란은 손을 내렸다. 직원은 은설의 지원서에 접수번호를 찍었다. 은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접수증을 받아들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10년 만에 처음 얻은 정당한 기회였다. 회장은 은설을 바라봤다. 청마에 들어오고 싶으면 실력으로 들어와. 그럴 겁니다. 특혜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어.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떨어지면 다시는 회사 앞에 나타나지 마. 석진이 회장을 바라봤다. 그런 조건은 공모전 규정에 없습니다. 은설이 석진을 막았다. 받아들일게요. 은설아. 붙으면 제가 청마에 들어오는 것도 막지 마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은설은 접수증을 챙겨나갔다. 헤라는 로비에서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설이 자신을 지나치자 낮게 말했다. 한 번 접수했다고 다 된 줄 알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붙을 리 없어. 그렇게 믿어. 심사위원들이 내 과거를 알면 작품도 쓰레기로 보일 거야. 은설은 헤라를 돌아봤다. 그래서 이름을 가리고 심사하나 봐. 헤라의 표정이 굳었다. 뭐? 실력으로 붙을까봐 겁나? 내가 나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난 너하고 경쟁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럼 왜 왔는데? 내가 잃어버린 걸 찾으러. 은설은 헤라를 지나쳤다. 헤라는 미란의 사무실로 들어가 공모전 지원자 명단을 책상에 던졌다. 왜 접수하게 뒀어? 회장님이 직접 허락했어. 엄마가 막았어야지. 회사 안에서 대놓고 막으면 의심만 커져.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미란은 은설의 지원 번호를 확인했다. 작품을 못 내게 하면 돼. 무슨 뜻이야? 공모전 주제가 청마의 창립 디자인을 재해석하는 거야. 자료가 없으면 제대로 준비할 수 없어. 오빠가 보여주면 그 전에 자료실 출입 권한부터 막을 거야. 헤라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다. 은설이가 붙으면 정말 회사에 들어오는 거야? 붙지 않아. 혹시 붙으면? 미라는 지원 명단에서 은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렸다. 그때는 다른 이유를 만들면 돼. 밤이 되자 은설은 좁은 방에서 디자인을 이어갔다. 수십 장을 그렸지만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10년 전의 선은 자유로웠다. 지금의 선은 자꾸 끊겼다. 은설은 종이를 구겨버리려다 멈췄다. 튼튼이가 색칠했던 말 그림이 책상 아래에서 보였다. 다리가 지워졌던 말은 내 다리로 다시 서 있었다. 은설은 새 종이를 펼쳤다. 감옥에서 입었던 회색 수의를 떠올렸다. 모두를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옷이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던 시간도 떠올랐다. 은설은 회색 천위에 푸른 선을 그었다. 갇힌 사람의 옷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의 옷이었다. 희정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방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은설아, 밥 먹어. 나중에 해요. 그러다 쓰러져. 시간이 없어요. 희정은 문을 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다. 어릴 때도 그랬어. 그림 시작하면 밥도 안 먹고. 방 안에서 연필이 멈췄다. 기억해요? 어떻게 잊어? 그런데 왜 면회는 안 왔어요? 희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설이 문을 열었다. 미란이가 협박해서 못 왔다고 했죠? 그래. 그것뿐이에요? 희정은 은설을 바라보지 못했다. 엄마. 내가 나를 보면 더 무너질까봐 겁났어. 내가 아니라 엄마가 무너질까봐 그랬던 거 아니에요? 희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맞아. 은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면회 신청서를 쓰고 교도소 앞까지 갔어.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어.
내가 왜 못 구했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날 혼자 뒀어요? 미안해. 난 엄마가 나를 믿지 않아서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걸 나한테 말했어야죠. 희정은 고개를 숙였다. 은설은 문을 닫지 않았다. 밥은 두고 가요. 희정은 식판을 건네며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다. 다 식었어. 다시 데워올게. 그냥 먹을게요. 두 사람 사이에 10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닫혀있던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다. 다음 날 은설은 공모전 준비를 위해 청마 디자인 자료실을 찾았다. 정식 참가자는 지정된 시간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